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0일 밤 10시를 방금 넘었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당내 괴담 세력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민경욱 씨가 주장해온 사전 투개표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는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에서 중국 해커가 한국 총선에 개입했다는 민경욱 의원 측의 Follow the Party 주장이 조작이라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그 자료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이 민경욱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는데 그걸 알아냈다면서 배열한 숫자를 이진법으로 푼 뒤에 앞에 공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 the 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 해커가 범인이라면 왜 Follow the Party라는 증거를 남겨놓았을까 하는 의문은 그냥 지나가보고 말았습니다. 이 해커가 남긴 지문에서 Follow the Party라고 나왔는데 중국 공산당 구호가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이기 때문에 영원을 빼면 Follow the Party가 된다면서 이를 근거로 중국 해커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Follow the Party라고 하면은 이게 중국 해커 개입 의혹이 된다고요? 이후 Follow the Party를 외치며 이를 선거 부정 의혹의 상징으로 사용해 온 민경욱 그리고 민경욱 추종자들이 아마 하태경 의원의 내일 폭로 기자회견을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의원은 중국 해커가 선거 부정에 동원된 것 같다며 Follow the Party를 외쳐 당이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25일에는 Follow the Party가 수리 마수리인가 라면서 국회의원이 주술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폭로를 할 때마다 언론이 잘 써줍니다. 잘 받아 써주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 민경욱 추종자들은 언론이 써주니까 그게 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민경욱 의원이 지금까지 폭로한 것은 거의 전부 다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또 주장을 하면 또 써주고 이럽니다. 투표지 6장을 들고 나와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남은 투표 용지를 구리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누군가는 가져가서 민경욱 의원에 제공했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불법 취득의 증거가 되어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말려 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 지난 5월 19일 민경욱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지금은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통신장치를 통해서 외부와 연락해가지고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 하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선관위에 물어봤느냐, 선관위에 크로스 체크를 했느냐 하니까 선관위에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선관위는 시연회를 통하여 그 투표 분류기 그리고 개수기까지 다 뜯어 보이고 여기에 통신장치가 어디 있느냐? 통신장치 랜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을 받았다. 여기 통신장치 없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해보고 말았고 거기에 참석했던 그 많은 기자들도 다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연회를 보도하는 언론이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부정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민경욱 의원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 제보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통신장치도 없고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도 없다는 것이 시연회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경욱 의원은 자기의 발표에 대해서 내가 착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시연회가 엉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착각을 인정한 것이 되는데 도대체 이런 민경욱 의원에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궁금해요. 더구나 이 기자 출신이란 KBS 기자 출신인데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선관위에 물어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는 그러면 시연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세요. 현장에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크로스 체크를 안 했답니다.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발표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고 제보자가 준 정보를 사실로 믿고 발표해버리면은 검증하지 않고 발표해버리면은 그 제보자가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의무입니다, 기자의. 근데 민경욱 씨는 KBS로부터 기자 수업을 받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 기초 확인조차 하지 않아 가지고 선관위의 시연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 주장이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장이 부정되면은 지금까지 민경욱 씨뿐만 아니라 사전투개표 부정론자들이 가장 중시하던 즉 투표지 분류기에 숨겨놓은 통신장치가 외부와 연락해가지고 해킹을 했다는 게 다 싸그리 부정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사실 끝난 거예요. 음모론의 모든 것이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연회를 통해서 음모론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분류기의 통신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음모론을 거두어 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유턴 해야 됩니다. 유턴. 지금 바로 직진하면은 직진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턴 표시가 하나 나왔어요. 요 유턴 표시를 이제 돌아야 됩니다. 시연회라는 유턴 표시가 있었으니까 이제 돌 수 있는 찬스예요. 돌아야 됩니다. 돌면서 합니다. 그래, 그 무시하고 곧장 가면은 민경욱과 그 추종자들 같이 손잡고 벼랑으로 떨어져서 집단 인격적 자살을 하는 거죠. 인격적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파 지도자로 지목되던 사람들까지 요새 뭐라고 하느냐. 민경욱이 문재인 정권과 열심히 싸우는데 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뒤에서 뒤통수 치느냐. 이럽니다. 민경욱 씨는 문재인 정권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진실과.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죠.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은 이런 승산 없는
음모론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성산 있는 걸 갖고 나와야죠. 그건 뭐냐? 선관위가 그동안에 선거를 관리하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통합당에 불리하게 한 정책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관위를 공격해야죠. 그러면 성산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사실에 기초를 했는데, 이 투개표 부정이라는 음모론, 사실이 아닌 음모론을 들고 나와서 선관위를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관위와 싸우고, 또 일부는 자신들의 음모를 따라주지 않는 우파의 그래도 맹진심을 가진 우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힘을 빼니까 진짜 문제 삼아야 될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사실상 매표 행위를 한 이 정권, 그리고 종북 세력이 오세훈, 나경원, 특히 오세훈 씨를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방해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야죠.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여력을 소모시켜버린 게, 이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겁니까? 진실과 싸우는 거죠. 진실과 싸우다가 자멸한다. 그러면은 우파 세력이 민경욱 잘한다 해가지고 민경욱 박수를 보내다가 시연회 같은 낭패가 생기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우파 안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리니까 우파가 민경욱과 동반 자살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민경욱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파가 같이 망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파 지도자를 자처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에 기반해야죠. 광화문에 외쳤던 구호가 정정합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겨야지, 거짓으로 이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크로스체크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 기자의 제일 중요한 직업이, 기자라는 직업의 제일 우선순위가 검증하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하라.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없는지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반론권을 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민경욱 씨가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으면은 그 반대되는 선관위 쪽 이야기를 반드시 들었어야 합니다. 그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조갑재 당신은 왜 그걸 무시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튜브를 봤으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확인을 안 해요. 그럼 다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죠. 오세훈 씨가 오늘 제가 방송에 올린 오세훈 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속을 뻔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20분 동안 광진을에서 일어난 개표 부정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랍니다. 그걸 보니까, 이건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검토를 시켰더니 그 유튜브는 다 조목조목 다 거짓말이고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침 참관자들이 사진을 찍어 놔서 그 사진과 유튜브의 주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유튜브 주장이 다 거짓말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다음 대선은 어떻게 치르느냐. 제발 음모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확하게 다시 반성을 하고 다시 일어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불리하고 우파, 자유우파에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고 자유우파에 불리하게 한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난 1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서 진 통합당이나 우파가 반성을 하는 시간을 놓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남 탓하다가 음모론에 마취시켜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겼는데 개표 조작으로 졌다 하는 일종의 자기 기만, 자기 위안을 받도록 만들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 놓친 시간만큼 2022년 대선에서 자유우파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자기들은 문재인 정권과 싸운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